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커피 맛을 표현하는 방법은 진하다, 연하다, 시다, 쓰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레몬 같은 신맛, 다크초콜릿 같은 쓴맛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향미를 표현합니다. 또 현대 브루잉 커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질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농도와 수율입니다. 농도는 TDS라고 표현하며 커피 용액에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 수율은 커피 입자에서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이 물에 녹아 들어갔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200g에 커피 성분 4g이 녹아 들었다면 농도는 2%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추출할 때 20g의 원두를 사용했다면 4g의 성분이 녹아 들어갔으니 수율은 20%가 됩니다. 농도값인 TDS는 이러한 측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용한 원두량과 추출에 사용한 물량을 알면 수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요인 모두 우리가 커피를 맛있다 라고 느끼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지표로부터 커피 품질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스페셜티 커피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네모난 차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표는 농도와 수율에 따라 커피의 특징을 표기한 브루잉 컨트롤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1957년 미국의 생화학자인 로카트가 그의 논문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는 좋은 커피를 TDS라고 부르는 농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한 농도는 수율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도와 수율은 브루잉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추출 비율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은 수율과 농도, 그리고 추출 비율의 의미와 관계입니다. 추출 비율은 커피와 물의 비율입니다. 원두 1g을 추출할 때 물을 15g 사용했다면 추출 비율은 1대 15가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추출 시간이 증가할수록, 즉 추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추출된 누적 카페인의 양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출 수율이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그림을 보시면 추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커피 성분의 농도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차트의 행은 추출 수율, 그리고 열은 농도입니다. 추출 비율은 대각선 라인입니다. 각각의 숫자는 물 1리터당 사용한 원두입니다. 그리고 추출 비율에 따라 농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농도 1.4%를 맞추고자 할 때 원두 70g을 사용할 경우 추출 수율은 약 17% 정도여야 하며, 60g을 사용할 경우는 약 22.5%의 추출 수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9개의 다른 영역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는 weak라고 표현되어 있고, 높은 농도는 stro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에 따라 저수율은 underdeveloped, 고수율은 bitte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영역, 수율 18%에서 22%, 농도 1.15%에서 1.35%는 추출이 잘 된 이상적인 영역으로 일명 골든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가 SCA에서 사용하는 표준 브루잉 컨트롤 차트입니다. 내가 내린 커피의 농도를 측정하고 수율을 계산하면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로부터 분쇄도를 더 조여야 하는지 또는 물을 더 넣어야 하는지 같은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식한 컨트롤 차트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맛있는 커피는 단순히 농도와 수율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먼저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취향인데, 차트에는 향미 표현이 없고 농도와 수율에 따라 이상적인 커피의 범위를 규정해버렸습니다. 차트는 단순히 쓰다, 맛이 부족하다, 연하다, 진하다 같은 것들만 알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커피를 맛있다고 판단하는 신맛, 단맛, 쓴맛 같은 맛 표현이나 과일향, 시트러스, 허브, 아몬드, 요거트, 복숭아 같은 맛의 종류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각 구획들의 표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율과 농도가 0.1% 차이로 인해 언더디벨롭이 될 수도 있고 스트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0.1% 차이로는 향미를 구분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이렇듯 커피를 맛있다 라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점수라는 양적 표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오렌지같이 주시한 느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연한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진하고 쓴맛을 가진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 이러한 부분을 적용한 새로운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브루잉 컨트롤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농도와 수율에 따라 단순히 연하다, 쓰다 같은 표현이 아닌 커피 향미를 표현했고 영역이 딱딱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소비자 브루잉 컨트롤 차트입니다. 농도와 수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역시 단순히 좋다, 나쁘다 같은 표현이 아닌 연속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이 어떤 커피를 선호하는지 조금 역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뉴 센서리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향미들이 컬러에 따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컬러와 센서리의 매칭은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이 원두 향미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빨간색 하면 사과나 베리류가 떠오르고 맛 또한 약간 새콤한 게 떠오르죠. 노란색은 레몬 같은 상큼함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그 향미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맛과 베리류는 비교적 작은 폰트, 그리고 쓴맛과 떫은 맛은 꽤나 큰 폰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각 향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느끼는 향미들인 시트러스, 베리, 건과일, 단맛 등은 주로 낮은 수율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미들은 약간 높은 농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맛은 저농도 저수율에서 가장 잘 느꼈습니다. 또 작은 따옴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단맛은 맛 표현이 아닌 단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에는 우리가 의미 있게 느낄 정도의 당 성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제 지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농도 영역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커피를 더 많이 추출할수록 떫은 맛과 질감 부분 그리고 쓴맛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수율 고농도 커피는 주로 오랫동안 추출하거나 스터링을 많이 하거나 분쇄도를 너무 곱게 했을 때 나오는데요. 우린 이럴 때 과추출되었다고 말하곤 하죠. 다음 고수율 저농도 영역은 홍차 느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떨떠름하고 연한 커피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향미 표현이 어떻게 나온 결과냐고 하실 텐데요. 2020년에 주요 향미들을 농도와 수율에 따라 어떻게 느끼는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컨트롤 차트에 표기했습니다. 해당 논문의 일부 자료를 보시면 신맛은 저농도 저수율 쪽으로 강해지고 쓴맛과 떫은 맛은 고농도 고수율 쪽으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다음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브루잉 컨트롤 차트입니다. 농도와 수율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이 차트 역시 지난 2021년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했는데요. 소비자들은 3개의 다른 온도, 농도, 수율을 가진 커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크게 두 클러스터로 구분되었습니다. 어떤 요인이 두 집단으로 분리시켰는지 조금 더 살펴본 결과 농도가 주요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농도가 높을수록 커피를 더 좋아했고 두 번째 집단은 더 낮은 농도의 커피를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골든컵 영역의 수율과 농도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더 복잡한 경향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브루잉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구부러진 판이 있는데요. 방금 다뤘던 것처럼 전체 소비자들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돔 형태의 보라색입니다. 이 돔 형태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영역은 저농도의 중간 수율 영역입니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선호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율이 증가할수록 선호도 역시 증가하다가 18%에서 정점을 찍은 후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그립니다. 즉, 첫 번째 집단이 선호한 커피는 저농도의 저수율에서 중간 수율의 커피입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안장 형태의 노란색입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잘 보시면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저수율의 중간 정도의 농도를 선호했고 다른 그룹은 고수율의 약간 낮은 중간 정도의 농도를 선호했습니다. 선호하는 농도는 같은데 수율이 정반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차트와 두 번째 차트를 한번 합쳐서 보겠습니다. 합친 차트에서는 센서리 표현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클러스터가 선호했던 저농도 저수율은 단맛 영역입니다. 이 집단은 커피를 차처럼 편하게 즐긴다는 뜻이겠죠. 저농도 저수율이면 뭔가 좀 밍밍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커피 성분은 초반에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수율이어도 맛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게 즐길 수 있죠. 핸드드립 할 때 분쇄도를 굵게 하거나 평소보다 짧게 추출한 후에 물을 넣는 바이패스 방법을 하면 저수율, 저농도 커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었죠. 먼저 저수율의 중간 정도의 농도를 좋아하는 그룹을 보겠습니다. 해당 그룹은 전형적인 라이트 로스팅을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맛과 과일향의 커피를 잘 즐기시는 분들이고 캐릭터가 뚜렷한 커피를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서는 농도 1.35% 미만이어야 이상적이었는데 이 그룹은 그것보다 더 진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농도가 높아도 수율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진한 농도감이 상쇄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의 경우 추출 수율이 조금 낮아도 산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수율도 꽤나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마지막 그룹은 약간 낮은 그리고 중간 정도의 농도의 고수율을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이쪽 영역의 경우 고소하고 쓴맛, 무게감 있는 향미가 자리 잡은 걸로 보아 미디움 또는 다크로스팅을 좋아하시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전형적인 일반 소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수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듯하고 쓴맛과 고소한 맛, 풍부한 바디감만 있다면 아마 만족스럽게 드실 겁니다. 따라서 굳이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서 수율을 높일 필요는 없고 다크로스팅 원두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과를 꽤나 공감하는데요. 매장에서 보면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냥 고소한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연하고 단맛 좋은 핸드드립을 드시는 분들로 나뉘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보기 편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클래식한 차트에 단순히 진하다, 연하다가 아닌 다양한 향미 표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되어 있어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엔 뉴 브루잉 차트를 토대로 핸드드립을 맛있게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